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너브 최진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통번역가 양성 과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 생각인데요. 자, 통번역가. 우리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꿈꾸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요. 과연 나는 통번역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저와 함께 통번역가라는 직업이 과연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인지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통번역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 제 옆에 계시는 이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실까요? 네, 라오스 대사관 대사님 사모님이신데요. 저희가 업무 여백 매주로 갔다가 제가 좋아하는 그린 전통 의상을 입고 계셔서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 전통 의상을 입고 있으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는 이렇게 활동들을 했어요. 수행통역, 네, 훈센 총리가 오셨을 때, 그리고 경기도에 CM님, 주지사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방송 통역도 여러 번 했었고요. 이런 번역도, 영상 번역도 많이 했어요. 네, 이 사진 제가 너무 반가웠던 사진인데, 제가 방송국에 가서 직접 영상 번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 세 자매가 한국에 시집와 있더라고요. 세 자매가 제가 만든 책으로, 네, 제가 쓴 책으로, 물론 저 혼자 아니에요. 저와 캄보디아에 있는 제 제자들이 함께 만든 이 쭌립수어 캄보디아어, 한국어 캄보디아어 단어장으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뿌듯해서 이렇게 고이고이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2004년도에 코이카를 통해서 캄보디아에 갔고 2007년 3월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2007년 3월이면은 캄보디아 분들이 결혼해서 들어온 초창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어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기라 통역이 많이 필요했어요. 네, 제가 캄보디아어를 아주 잘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제 통역 실력이 네, 필요해서 많은 곳에서 저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까지도 가끔씩 통역을 하는 통역사로 불리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죠. 한국에 결혼해서 들어왔더니 내 나라 언어와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우연히 활동을 하다 보니 통역사가 되고,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다 통역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음, 네, 이 사진은 저희 캄보디아 대표 통역사예요. 유학하러 왔다가 저를 만나서 통역사가 된 케이스인데요. 자, 이렇게 누구든지 기회를 잡으면 통역사는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연 통역이라는 게 어떤 거고 나와 통역이 잘 맞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냥 단순히 나는 말을 잘해라고 해서 통역이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말을 잘하거나 체력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통역보다는 번역 일이 저한테는 조금 더 맞는데요. 특히나 번역이 맞는 것은 사실 저는 문해창작가 출신이에요. 그리고 방송작가를 하기도 했었고, 글을 썼던 사람이고 또 아나운서의 글을 썼던 사람이잖아요. 남의 글을 썼던 사람이라서 글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아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고 또 말의 문장을 매끄럽게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번역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방송 번역. 네. 일반인들 인터뷰를 보면 특히 외국에서 해온 인터뷰를 보면 캄보디아 분들이 인터뷰를 많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좀 서툰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걸 듣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런 분들과 함께 방송을 만들고 찍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이 표현을 하고 싶었구나를 잘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방송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PD가 편집을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잘 끊어서 방송을 만들기 편하게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방송 관계자들이 저를 많이 찾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저랑 같이 이 통역에 대해서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맞는 것은 어떤 거다. 아, 통역? 나하고 안 맞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런 통역은 나한테 또 맞을 수 있겠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통역이란 어떤 것이다. 그리고 나는 통역사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통역의 종류, 통역 훈련 방법 이렇게 네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역이란 말 그대로 통역은 네, 서로 언어가 안 통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가교예요. 네, 저는 캄보디아어와 한국어, 캄보디아어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서 연결을 해줬던 사람이죠. 21세기의 트렌드는 이 키워드가 글로벌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해주기 위해서는 언어가 가장 중요하고 그 언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통역사입니다. 여러분, 통역사가 어떤 역할인지 잘 아시겠죠? 정말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통역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자, 우리 아름다운 미얀마 선생님과 우리 한국 선생님이세요. 네, 영어 번역을 해주시고 각종 세계시민 교육을 하는 우리 한국 선생님, 유혜선 선생님과 미얀마에서 오신 마킨 메이타 선생님 사진인데요. 마킨 메이타 선생님은 미얀마 분이시지만 한국에서 영어 강사도 오래 활동을 하셔서 영어와 미얀마어를 아주 잘하시고요. 유혜 선생님은 저와 함께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캄보디아어,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세요. 네,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통역사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봉준호 감독 기억나시죠? 봉준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겼어요. 누구죠? 네, 샤론 최라고 통역사였죠. 이 통역사가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됐어요. 정말 통역을 잘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네, 정식 통역사는 아니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도 통번역 대학원이라는 게 있듯이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통번역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전문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샤론 최는 그런 분은 아니셨어요. 네. 그런데 통역을 정말 잘했어요. 왜 그렇게 통역을 잘할 수가 있었을까요? 알고 보니까 영화를 만들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전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렇게 언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상황, 그 현재 상태,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까지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을 때 통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그냥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통역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통역별로 또 어떤 통역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형태별, 방식별 통역의 종류가 있는데요. 동시통역. 동시통역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통역은 아니에요. 동시에 진행되는 통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전에 우리가 원고도 다 받아요. 사전에 10일 전, 보름절, 때로는 한 달 전에 원고를 받아서 내용 숙지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은 시나리오대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듣고 바로 통역을 해야 돼요.
대부분 그런데 국가의 언어들이 한국어와 어순이 똑같지는 않아요. 어순이 다른 언어를 동시에 통역을 한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현장 파악하면서 손으로는 글씨 쓰고 멀티태스킹 하면서 열심히 전달을 하는데 그 집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피로도도 깊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통역 부스, 동시 통역 복수가 있고 그 안에서 집중해서 동시 통역을 하고 보통 한 15분, 20분, 길어야 30분 정도 한 후에 바톤 터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부스 안에는 2명이 들어가서 통역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순자 통역을 동시 통역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A가 말했어요. 그걸 잘 듣고 B 그대로 전달을 해요. 제가 자, A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캄보디아로 안녕하세요를 듣고 나서 쭌립수어 인사를 했어요. 이것은 듣고 나서 한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했어요. 순차 통역입니다. 순차 통역. 그런데 이게 듣자마자 바로 내가 말했다고 동시 통역이라고 저 동시 통역 많이 해봤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동시 통역은 내가 말하는 순간 안녕하세요와 쭌립수어가 같은 순간에 전달되는 게 동시 통역입니다. 네, 그리고 릴레이 통역이 있어요. 릴레이 통역도 실질적으로 캄보디아어나 미얀마어나 이런 동남아시아 언어가 전문가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실제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과거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릴레이 통역을 많이 했어요. 캄보디아어로 말해요. 쭌립수어. 자, 영어로 hello. 네, 그러면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A가 캄보디아가 영어로 전달되면 영어가 한국어로 전달되는 릴레이. 이런 릴레이 통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스퍼링 통역. 위스퍼링 통역은 동시 통역과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동시 통역은 부스 안에서 혼자 이렇게 들으면서 집중해서 통역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릴레이 통역, 위스퍼 통역은 위스퍼링 통역은 옆에서 귓속말로 네네네 들으면서 바로바로 전달을 해주는 게 위스퍼링 통역이에요. 네, 중요한 회의나 이런 장소에서 많이 사용이 되겠죠. 순자 통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세미나나 회의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연사가 말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순자 통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의 상황, 나의 스타일에 따라 고를 수 있는 통역이 상황별 통역인데요. 네, 수행 통역은 일반적으로 어떤 행사나 이런 투어 같은 것을 할 때 따라다니면서 직접 수행하면서 통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방문했어요. 삼성전자에 따라다니면서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통역을 해주는 게 수행 통역입니다. 수행 통역도 체력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지방 출장도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수행 통역도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른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광 통역. 사실 관광 통역은 관광 통역도 그렇고 수행 통역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이런 통역을 할 때 의전, 그분을 모시는 의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관광 통역은 통역 자체도 중요하지만 운전기사나 여러 관광에 얽혀진 많은 분들과의 의사소통도 굉장히 잘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 통역은 때로는 관광 가이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관광 통역은 싫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관광 통역은 특히 서울 시내나 이런 관광지 통역을 할 때 문화와 역사도 충분히 알아야 되겠죠. 저희가 관광통역사 시험 준비를 할 때 보면은 역사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넘겼습니다. 비즈니스 통역. 비즈니스 통역 같은 경우는 더 어렵겠죠. 우리나라 비즈니스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통역, 에이전시에 전화가 오죠. 비즈니스 통역 있습니다. 오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보통, 오늘은 전자회사 통역이 있습니다. 오늘은
뭐 여행사 통역이 있습니다. 오늘은 뭐 요식업계 통역이 있습니다 하고 좀 더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오늘은 뭐 요식업계 업무 협약에 관련된 통역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가능할까요?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통역을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 기간 동안 내가 준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잘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통역, 그리고 전화 통역, 요즘은 전화로도 통역 많이 해드려요. 그리고 화상 전화도 특히 외국과 회의도 화상회의, 특히 요즘도 화상회의 많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과거에도 이제는 뭐 동남아시아와의 업무에 있어서 직접 거기까지 가기보다는 화상통화로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들도 여러분들이 화상통화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전달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보다는 전달력이 조금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나.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통화가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과 우리 클라이언트의 통화를 잘 전달해 주는 사람인데 가끔은 화상통화 또는 전화통화 통역하러 가서 내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하고 우리 둘이 언어가 통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하고 일방적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네, 나는 통역사라는 사실을 항상 잊으면 안 되고 나는 클라이언트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고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내가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지 내가 판단을 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의 통역. 회의 통역은 회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통역의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꾸 반대 의견을 내요. 내가 옆에서 반대 의견 하지 마세요라고 의견을 전달한다든지 아니면은 반대 계속 하는데 이제 좀 괜찮겠지 하고 그냥 눈치 봐서 네, 됐습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화가 나서 막 소리 높였어요. 그런데 그 화나는 모습들을 다 전달하기 민망하니까 그냥 조금 좋은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은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지가 못해요.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통역사는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냉철한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수행 통역이나 관광 통역은 움직이는 통역이기 때문에 사실 내 체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줘야 되고 비즈니스 통역은 그 분야의 전문성을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전화 통역과 회의 통역도 내가 물론 그 안에서도 비즈니스 통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해야 되지만 말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고 내 언어의 강약과 그리고 전달하는 뉘앙스도 좋아야 되죠. 그렇다 보면은 내가 과연 통역사로서 잘 맞을까? 내가 평소에 말하는 건 좋아하는데 내 목소리가 좀 작아서 통역에는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평소에 사투리를 너무 많이 써서 통역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네, 저도 사실 통역을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말을 크게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조금 크게 장시간 하다 보면 쉽게 지쳐요. 제가 먼저 지쳐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통역을 조금 어려워하고 번역이 나에게는 더 좋다라는 말을 앞서에서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역을 잘하려면 이제 훈련을 해야 되겠죠. 훈련. 네. 문장 구역. 네. 문장 구역을 만들어서 읽는 연습을 열심히 하고 또 내가 문장 구역을 써봐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다 예측될 수 있도록 써보는 방법. 메모리 방법, 노트 테이킹 방법, 쉐도잉 방법, 멀티태스킹 방법 또는 안내 멘트 방법.
네, 다양한 통역 훈련 방법이 있어요. 특히나 저희가 노트 테이킹 방법을 많이 가르쳐 줘요. 다문화 센터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은 다누리 콜센터 같은 데 가면은 보통 10년 이상 이제 통역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았어요. 상대방이 전화 통화 또는 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어 나는 주어부터 씁니다. 마침표까지 다 받아 쓰다 보니까 글씨를 엄청 속기법, 네, 속기 아시죠? 속기법으로 열심히 받아 쓰는데 그거 말고 이제 노트 테이킹이라고 기호를 만들어서 쉽게 작성하고 그걸 보고 말하는 연습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속기법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사실 노트 테이킹을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내 몸에 10년 이상 숙달돼 있는 것을 바꾸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통역을 하겠다 하면은 처음부터 조금 더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배워놓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강의라서 제가 이거 하나하나 실습해 보기는 어렵고요. 다음에 제가 한 가지씩 네, 조금 더 연습하는 방법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역에 대해서 오늘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나요, 여러분? 네, 내가 통역사가 될 수 있을까? 통역 맛보기.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자, 조금 더 구체적인 건 현장에 만나서 또 얘기도 하고, 또 세부적인 건 제가 하나하나 콘텐츠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또 서툰 제 영상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시아노부와 함께 전분 통번역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아노부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아시아노부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